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호전됐다는 소식이 북한 핵실험 악재를 단숨에 상쇄하며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2.3% 급등해 8,4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조조정 합의 시한이 임박한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27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지분으로 교환하자는 GM의 제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출자 전환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대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옵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기엔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0.1%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GDP가 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엔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나온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다우는 2.3% 급등해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 8,473으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비 심리 회복 때문에 다우가 급등했죠.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미국 다우 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장 초반 강 보합권에서 장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컨실러 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2.37% 상승한 8,473.49포인트, 나스닥은 애플과 같은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3.45% 상승한 1,750.43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면서 강세장을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전일 이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만약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또한 장이 빠졌다고 했을 때 8,000포인트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강세장으로 장 마감한 것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중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뛰어오른 이후에 계속해서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으로 이제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 지수의 서프라이즈 기록이 다우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나 올랐는지요? 예, 지금 이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제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했다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악재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악재가 됐었고요. 결국은 이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 밖으로 개선됐던 것이 시장에선 큰 기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54.9를 기록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인 42.6을 크게 하회하면서 상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을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했던 작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5월 지수가 전월 40.8에 비해서 14.1포인트나 급등했던 것이 시장에서 큰 기대감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향후 6개월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지수 또한 72.3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전에 발표가 있었던 3월 미국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비 18.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장 초반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20대 도시의 집값이 전년비 18.7% 감소한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제 발표를 하는 지수입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이 발표하는 지수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가는 지수인데요. 네. 결국은 지금 2007년 10월 이후에 사상 최대 하락폭 행진을 올 1월까지 지속했었지만 2월 이후에 소폭이나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을 띠면서 시장에서는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다우지수의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다우지수의 상승에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큰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크게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장대 양봉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장 마감했던 미국장 20일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나스닥 지수 또한 양봉을 띠면서 시장에서 2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전 고점이었던 1773포인트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주요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조금 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나스닥이 큰 폭으로 3.5% 가까이 뛰어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한편 GM의 주가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뭐 강보합 정도로 종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중 등락폭이 50% 육박할 정도였는데 역시나 파산보호 임박 소식이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노조와는 합의에 성공을 했지만 채권단과는 합의에 지금 성공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노조와의 합의 또한 이제 지금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GM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변동성이 약 저점과 고점 대비 50% 이상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GM의 일봉 차트를 한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GM 지금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한 이후에 그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의 음봉을 띄우면서 2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5일 이평선을 겨우 지지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GM에 대한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장중 50% 가까운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GM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GM 같은 경우 지금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저점 1.1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1.84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의 그러한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기 세력이 몰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GM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시장에서는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단에서 270억 달러의 그 채권을 지금 약 90% 이상 상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파산 보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채권단에서는 이러한 주식을 90% 비율로 해주지를 않고 지금 10% 정도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산 보호 임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퇴직자 의료보험에서 현금 대신 회사 지분의 17.5%를 출연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9%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막판 강보합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현지 미국 시간으로 밤 12시에 GM의 채권단과의 이제 합의 내용이 발표가 날 것인데, 지금 이런 합의 내용이 어떻게 나느냐는 이미 파산에 대한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GM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네, 구조조정 합의 시한은 다음 달 1일 이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GM의 파산 보호 신청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주가 그리고 크게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GM,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국가가 아니라 서비스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 국가 중에서 지금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용자 수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산 보호를 들어간다는 건 이미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였고, 시장에서 그게 큰 충격이 나지도 않을 거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예상외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실물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GM이 파산했을 경우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오펠을 어떻게 매각을 하고 독일의 피아트사가 이걸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고용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GM은 파산을 하고 크라이슬러는 아마 파산해서 회생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인데요. 결국은 GM이 이렇게 만약 파산을 했을 경우 이러한 실업률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다우지수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차트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장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GM 파산으로 인한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경우에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지표가 개선되게 나오면서 유럽도 역시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쪽에서 나온 이슈도 함께 좀 챙겨주시죠. 예, 이제 유럽은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의 발표와 함께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은 1.06%, 프랑스는 1.04%, 독일은 1.36% 상승하는데 1% 넘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영국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영국 관련 은행업종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경제 회복이 지금 시장에서 회복세를 찍는 것보다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영국 시장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ECB에서는 경기 회복 시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던 건 지금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기 회복세로 돌아섰을 경우 유럽 쪽에서는 다시금 이제 자금을 급속하게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미국이 20일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장 마감했던 만큼 우리나라 증시와 유럽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역시나 지표가 되게 낮기 때문에 상승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올랐는지요? 예, 지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 1.17% 상승한 62.37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국제 유가 또한 경기 지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강세장을 연출했을 경우 유가는 65불대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을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고 하면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가는 배럴당 6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나흘 사이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일단 들려왔었고 또 북한발 악재라고 해서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의 연임 발사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또 돌입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 총사나 건설노조가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인데요. 건설노조의 파업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도 국상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을 연기하거나 좀 자제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만 건설노조는 일단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장소는 도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다만 건설노조는 아직 구체적인 집회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서 사전 봉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대학로와 시청 앞 및 서울 광장 집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 등 다른 집회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론이 좋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런 타이밍을 가리지 않고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한데 건설노조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실업대책 보강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그리고 노동 근로시간 단축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극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집회가 단기간에 끝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네. 여기에 일부 급진노동단체나 또 강경파 시민단체가 합세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시위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부가 극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파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재 정부의 입장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정부는 이번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집회이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강경 진압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상을 당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자칫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강경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한 대규모 시위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측 역시 이런 분위기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국상을 당한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연결식까지는 과격 집회를 자제하고 시위의 수위를 좀 자제하지 않겠느냐는 게 주변의 관측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결식 직후인 30일부터입니다. 이날에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에 상경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집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들이 건설노조 집회에 합세하게 될 경우 시위가 과격하게 변질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그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 및 일부 그 경찰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2차 핵실험한 이후에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있죠. 때문에 정부가 어제 PSR 전면 참여를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에 우리 정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PSI에 정식 가입은 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활동에만 참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PSI 정식 가입국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PSI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또 정식 가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는 뭔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PSI는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에 주도에 발족시킨 국제협력 체제입니다. 현재 PSI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해서 94개국이 참여한 상태이고요. 이들 참여 국가들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합동 훈련과 같은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PSI 가입을 미뤘던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난 2006년부터는 PSI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수준에서 일부 부분적인 참여만 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제 정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도 PSI의 모든 활동에 공식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예,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정식 가입은 미루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정식 가입을 선언했지요. 때문에 분명 북한을 좀 자극한다라는 거를 분명히 정부도 감안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식 가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외와 국내에서 차단 훈련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차단하고 검색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영해 내에서 PSI 가입 국가들과 함께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PS 가입이 형식일 뿐이고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남북 간의 해운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서 이미 우리 정부는 무기를 싣고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북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검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영해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만은 PSI보다 훨씬 강경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PSI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군사 조치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SI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 그 충돌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아직 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참여 방침이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 특히 이제 최근에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게요. 형식일 뿐이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형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PSI 전면 참여 선언을 하자 북한도 분명 반응이 있었을 텐데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은 뭐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북한은 예전부터 우리 정부가 PSI에 가입하게 될 경우 선전포고를 간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에 준하는 심정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소식탕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그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km의 미사일인데요. 지대공 미사일 1발과 지대함 미사일 1발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 추가로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당분간 남북 간의 긴장은 좀 고조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 크게는 또 경제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주식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좀 악재로 그렇겠죠. 작용했습니다. 이제 어제 동향만 봐도 뭐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86포인트 떨어져서 1376.04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량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매각한 선물 계약 물량은 무려 12,000건에 달합니다. 네. 이 같은 매도 규모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환율 역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원 오른 1263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에 이어서 어제는 또 달랐습니다. 북한이 오늘 또 다른 돌발 악재를 내놓는다면 우리 주식시장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부동자금이 좀 갈 곳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좀 투자의 방향을 좀 그리고 또 국가 산업의 미래에 좀 방향을 짚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7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5년간 2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어제 신성장 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 예산으로 14조 1천억 원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들에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네, 24조 5천억이 투입될 예정인 17개 신성장 동력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네, 좀 뭐 일일이 뭐 나열하자면 상당히 많고요. 네네. 조금 크게 분류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 녹색 기술 부문과 첨단 융합 산업 분야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분야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긴 합니다만 예. 녹색 기술 분야는 뭐 쉽게 친환경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첨단 융합 산업 분야라는 것은 기존의 뭐 철강이나 조선 또 자동차와 같은 재래식 산업 분야의 IT 기술이나 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시키는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 부문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의료 서비스라거나 교육 네. 서비스 뭐 이런 조금 기존보다 좀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 녹색 기술 산업 분야에는 6조 7천억 원을 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고요. 첨단 융합 사업 분야에는 12조 2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는 5조 5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서 태양전지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로봇, LED와 같은 첨단 62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스타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책에 오늘 특별히 녹색 테마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발 악재가 있은 후 처음으로 열렸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전일은 휴장을 했었고 간밤에 이제 처음 열린 것이었는데요. 다우가 2.3% 급등하면서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 8,4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엊그제 우리 증시는 북한의 그 악재에 대해서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또 어제는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장되기 이전에 뉴욕에서 급등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증시 어느 정도 좀 회복해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국은 종신보험 판매 시에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왕에 동신제도가 개편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노인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만 0.6% 소폭 올라 8,469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부진한 가운데 GM이 급락하는 등 자동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오늘 우리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보다 자세하게 우리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